33기 우리 저기 겸세 엄마를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우리 겸세 엄마를 만났는데 나는 저 고등학생 여고생 유학 상담하러 와갖고 좀 학생 만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겸세는 체구가 크잖아요. 네, 밥 안 하세요 집에서? 밥합니다. 밥을 하고 저희 본인은 안 먹고 저 겸세하고 아빠만 먹이는 거예요? 저도 많이 먹는데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겸세는 간식을 많이 먹지 않을까. 그리고 먹고 좀 이렇게 잘 쉬는데 저는 잘 쉬질 않으니까 아 상대적으로 양도 맞아. 적고 어지간히 부지런하시지 겸세 엄마가.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닌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저의 건강 비결. 가만있어. 겸세가 외동냐 형이 있어요. 형이 있었죠, 네, 그죠? 네. 형은 또 안 커요. 아 그래요? 네, 형은 겸세보다 키도 작고 체구도 저처럼 이렇게 약간 좀 네, 슬림하고 날씬한 그렇구나. 편이에요. 네, 그나저나 네. 겸세가 왜 갑자기 그때 그 유학을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간 거예요. 네네,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요. 1학기를 마치고 간 맞아요. 건데. 그리고 저는 대표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우리가 출발하기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연락을 드렸었고 네. 그때 정말 갑자기 간 그때 거죠, 결제도 갑자기.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금세 네. 정말 갑자기 갔는데 사실은 갑자기라기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저는 외국에 가는 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 어른들께서 이제 아이들 보내는 거를 염려도 많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교육은 부모님 틀에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촌 형아들도 많고 했지만 아무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저도 그냥 국내에서 쭉 또 딸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더 사실은 저는 더 국내에서 그 대학까지는 지키고 대학원을 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 그 지금 세대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라든지 또 우리 겸세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너무 이 아이랑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네. 여기다 이렇게 뒀다가는 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네. 세상과 이 시대에 맞게끔 못 갖추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겸세랑 저랑 이제 문화생활을 되게 자주 하는데 어느 날을 서울에 갔더니 겸세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네. 서울 사람들은 영어를 다 왜 이렇게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 겸세가 저랑 두 달, 세 달 만에 한 번씩 서울을 가는데 갈 때마다 지도 느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네. 또 같이 있는 한국 사람들조차도 너무나도 그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부산에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는 못 느끼는 문화를 이미 서울에서 느끼는데 서울에 갈 때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정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하는 이런 상황을 겸사하게 목격을 하는 거예요. 나 저한테 먼저 엄마 왜 이렇게 서울에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같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애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점점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좋은 행사들이 부산에도 많고 하는데 그때마다 청소년들도 투입돼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부산 외고에서 뽑혀가는 이런 친구들 중에 국영수가 뭐 한국사 이런 거 다 올백받는 친구들보다도 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외부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둘 다 갖추기는 지금 힘들었다고 봤을 때 우리 겸세는 고민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이런 생활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이런 목적이 있는 이런 활동에 근데 영어부터 좀 야무지게 시켜줘야겠다. 그리고 또 겸세는 지금 미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애가 너무너무 그 혼자서 공부를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시킨 지가 1년 정도 됐는데 미술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아티스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봤더니 지방에서 예술 교육 시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유학도 약간 고려해보고 하다가 저의 지인이 아들을 보내고 계셨었거든요. OSS에. 그래서 그때 언니가 작은 애 4학년인데 5학년인데 갔다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그 듣고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를 보내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문득 그게 생각나서 전화를 해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연락해 주셔가지고 대님하고 제가 뵙게 되고. 그럼 겸세 어머니께서는 뭐 우리나라의 국영수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뭐 그렇게 하고 성적 잘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소통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네. 코로나가 올 줄 모르고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다음 해에 막 학교를 가니 많이 막 전체 막 그 봉쇄되고 막 이랬을 때가 이제 제가 첫 학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처음 줌을 다 쓸 줄 모를 때 어. 이제 저도 바로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근데 줌을 해봤더니 그 줌이 얼마나 이제 저한테 유익한지 알게 됐었고 네. 그 온라인 교육의 그러니까 온라인 세상이 어떤지를 같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비즈니스를 경영학과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상황을 다 봤더니 더더욱 이 시대는 소통력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 있어도 소통력이 중요해요. 오프라인은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막 저는 겸사랑 되게 프렌들리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막 애들이 막 정말 친구들이랑도 사실 악유도 해야 되고 한데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고 토론식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명쾌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이다 네, 보니 맞아요. 대학 입시에서 소통 능력을 시험 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가지고 지식을 뱉어내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 분야에 있는 그 전문가들 만날 때가 많은데 네. 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도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항상 탑이세요. 아하. 근데 사실은 실력이 더 좋은 분들은 네. 연구만 하세요. 아하. 근데 밖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시고 애들 끌어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뭔가 하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들의 능력 중에서도 이 탑 그룹 중에서도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앞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는데 과학 의사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점세는 특히나 더 인문이고 예술 쪽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둘째 아이여가지고 또 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겸세 엄마는 뭘 해도 탑이실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말 잘하시잖아요. 인물도 되시고. 저는 소통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니까 나도 사실 그거 갖고 사는데. 네, 그래서 이 소통력은 근데 지금 이렇게 더 이 기계화되고 하면서 네. 더 그런 사람이 더욱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겸세가 저번에 서울 갔을 때 엄마 왜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이 통번역 되는 기계가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는 가지고 이제 여행 다니는 애들은 이런 걸 쓰면 된다. 그렇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인바운드 들어왔을 때 친구로 만들거나 정말 좋은 분들이 와서 네.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네. 진짜 영어를 하는 그렇지. 인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가 정말 갖춰야 될 것은 당연히 기본 교육, 네. 지식은 너무 중요한데 네. 그거 너머에 소통력도 중요하다. 근데 네. 이게 저는 지방에 있다. 제가 서울에서 컸고 지금 지방에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툴이 더 아이들을 우물 안에 가두는 거가 심해요. 서울도 크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현장에서는. 네.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한데 무슨 뭐 애들이 무슨 뭐 네. 토론을 할 기회가 네. 어디 있고 소통할 기회가 어디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그래서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외국 여행도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선생님들 군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냥 어. 나 혼자 오픈마인드라든지 열린 사고를 가지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교육은 다 대학 입시를 위한 거니까. 저부터가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는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진짜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없어지면 오히려 학교들, 대학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할 테니까 그럼 거기에 좋은 애들이 갈 것이니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교육부가 있어서 대학을 다 규율화시키고 줄세우기를 하니까 애들이 다 망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기 때문에 네. 똑같은 걸 원하잖아요. 그 다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는 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난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맞아요. 그 되게 하향 슬퍼요. 평준화되는 거지. 네네. 현실적으로. 인재들을 잘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 나라가 해야 될 일인데 어. 자꾸 유출될 수밖에 없고 저도 사실 큰애를 벌써 키웠지만 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이 사장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세가 이제 둘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겸세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펼쳐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보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 보냈더라면 저 영어를 딱 야무지게 딱 OSS에서 하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할 텐데 사실 지금 겸세는 중2고 네. 근데 코로나라는 한 3년 정도를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5, 6학년, 1학년, 중1 요때를 코로나로만 약간 붕 뜨게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2지만 사실은 네. 굉장히 아까운 시기였죠. 지난 2, 3년이.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냈는데 겸세에 대한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OSS 맡기고 있으면서도 고민도 많고 네. 소통 능력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갖고 왔으면 한국 교육을 하면서도 지거를 네. 뭔가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가 네. 막상 갔는데 애가 너무 좋아하고 네. 밝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맞아요. 또 가장 감사한 건 홈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친구들도 너무 좋고 또 지금 챙겨주시는 선생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내가 믿고 이 시스템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도 같이 좀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OSS에다가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아이의 방향성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중학생 아이를 유학을 보낸다고 그것도 혼자 네. 보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걱정되었던 게 뭐였어요? 사실은 겸세가 가고 싶어 해서요. 네. 걱정을 안 했어요. 어. 안 했고 이제 제가 워낙 믿는 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이미 너무 굳건하게 저는 밀어붙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지 말라 그래서 안 보냈던 그거에 대한 네. 안타까운 것들이 제가 더 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걱정됐던 거는 이제 사실 더 가까운 또 지인들은 다 믿으면 안 돼. 너 그럴 수 거는 있죠. 너 새끼는 너가 챙겨야 돼. 이제 이런 말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챙겨야 되나 이런 걸 이제 유심하게 보게 되니까 제가 예민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다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겸세를 이제 출국장에서 보내고 절대 울지 않으리 막 마음 먹고 보냈는데 진짜 제가 안 울었어요. 네네. 안 울고서는 부산 가는 비행기 탄다고 김포공항 와서 엄청 혼자 커피숍에서 울었어요. 네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봤겠어요? 네.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왔을 때도 괜찮았는데 이제 김포에서 제가 부산행을 타려고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얘가 괜찮나 막 그때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잠 잘 못 자고 다음날 됐는데 대표님께서 랜딩하고 나서 바로 라이브 켜주시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네, 생방송으로 애들이 이렇게 네. 내렸다, 지금 네. 뭐 짐 찾고 있다, 막 이런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동네방네다 얘기했지. 우리 외가댁, 친가댁, 경제 네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이제 이 주변도 난리지 막 어머 웬일이니 그 정도면 어머 그렇구나 막 이렇게 해서 이 네네. 주변 반응들도 다들 되게 이제 쫙 가라앉더라고. 그 초반 한 2, 3일에 대표님의 그 직업 정성 때문에 정말 지인들이라든지 우리 가족 물론이거든요. 다 되게 만족했고 감동했고 하나 보면 열을 난다고 이제 막 이런 자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합숙 기간 동안 네, 네. 이제 지켜보면서 저도 약간 OSS를 공부하게 됐고 네. 느끼게 됐고 이제 이렇게 네. 약간 알게 된 거죠. 우리 네. 또 가족들, 부모님들랑도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네, 네. 단체방에서 네. 그러면서 불안했던 거라든지 궁금했던 거라든지 염려됐던 것들은 다 없어진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기회가 돼갖고 캐나다를 한번 방문을 하고 가시잖아요. 네. 손을 놓아요 그냥 아예. 이제 뭐 네 알아서 잘 살아라. 이제 엄마 걱정 1도 없다 막 이러고. 네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면은 네. 부모님들이 살짝 좀 걱정, 근심 이런 게 있고 그러면 네. 막 댓글도 막 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지나가면 너무 안심을 해가지고 그냥 그래 너 잘 살아라 이런 경우들도 많죠. 네. 이해하시죠? 근데 네, 저를 추천해 주신 분께서도 그냥 믿고 맡기는 게 가장 큰 교육이니까 맞아요. 믿고 맡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막 처음에 언니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냥 믿고 맡기라고. 맞아요.
그럼 된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또 질문했어요. 언니 믿고 맡기는 동안 언니 뭐 했어요? 그랬어요. 그때 언니 뭐 어떻게 지냈다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나도 성장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만큼 성장해 올 텐데 갔다 왔을 때 엄마 아빠도 그만큼 성장이 있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믿고 맡긴다라는 거. 네. 이제 어머니가 여기서 매일 한국에 있으면서 서로 거의 뭐 아바타처럼 움직이다가 맞아요. 딱 오가 가고 나니까 엄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네네네네. 이제 리모컨으로 아바타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경우들도 네네. 그죠? 근데 이 리모컨이 잘 작동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데 진짜 믿고 맡겨야 아이가 성장을 해요. 네. 자율성도 커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그래서 겸세는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혼자 해야 되니까 사실은 엄마도 있고 도와주는 분들도 늘 계시는 곳에서 컸던 친구라서 한국 애들 다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제일 그런데도 불만족스러운 게 자기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겠지만 자기 거 잘 못 챙겨요.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남자들? 질질 흘리고 잃어버리거나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저 아빠도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남자 다 그렇지 네,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이제 혼자 일어나서 챙겨야 되고 옷 정리도 맞아. 혼자 해야 되고 이런 것부터가 본인이 맞아. 이제 되게 뿌듯한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대구에서 한 엄마를 만났는데 네.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온 아이인데요. 밥 먹으면은 딱 가갖고 자기 거 딱 씻어서 엎어 놓는데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뭐 한두 달 하고 말겠지 했는데 몇 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나. 정말 그러니까요. 어쩜 우리 애가 이렇게 변했지? 네, 네. 그래서 자기 생활, 자기 주변 자기의 정리를 네. 하게 된다는 게 본인도 너무 좋다라는 건 뿌듯해하고. 거지. 네, 그래서 그게 맞아.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 갔는데 외국 친구들하고도 캐나다 친구들은 물론이거든요. 외국 친구들하고도 잘 친구 돼가지고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중학생들이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안타까운 게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다 똑같아.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맞아요, 대표님. 제가 그 최근에 올해 OSS에도 어디 필드트립 정도 갔다 왔던데 우리 사진 보내주시잖아요. 네, 네. 단체 거기에다가. 근데 애들이 모두 스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말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좋다. 어떻게든 이렇게 다들 너무 진짜로 웃는 거. 네. 김치 이거 아니고 네네네네네. 진짜로 웃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뭐 그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표정은. 그래서 네. 제가 뭐 더 궁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그 지금 그 중학생을 둔 뭐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을 둔 부모님에게 네. 정말 본인의 경험을 빗대어서 또 그동안 선배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빗들어서 네. OSS 유학을 강력하게 추천한다면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는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 사실 유학을 보내면은 내가 모르는 나라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선생님들과 만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 좋은 동네 정말 맹모 삼촌지교라고 좋은 네. 동네 이사 다니고만 엄마들이 하는 이유인즉슨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맞습니다.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OSS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네. 물론 좋은 시스템 갖춘 것도 당연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 그렇게 그 속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네. 모두가 있다라는 게 가장 아주 명확해요. 큰 전곡을 것 같아요. 찌르셨어요. 네. 저희 그거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수준 높으신 훌륭한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모의 그 자식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요. 네. 어.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제가 대표님 그 처음 뵀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언니한테 그 학교를 OSS 학교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네. 어떻게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직접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사실 리더의 그런 자세가 네. 직접 네네. 컨택하시고 네. 진짜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이름을 그 걸고 하는 시스템이- 건데? 네, 그러니까요. 네. OS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사실 선생님들도 네. 그런 자세가 되시는 것 같고 네. 엄마들도 네. 이제 그런 거를 또 같이 이렇게 그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모들도 같이 만나지는 것 같고 네. 이게 또 다 상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나머지 것들이야 뭐 그죠? 네. 하여간 지금까지의 명예를 앞으로도 잘 지켜갈 수 있게끔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점세 잘 키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